봅시다.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 선생님이 딱 하나만 다시 풀고 갈게요. 51번 다시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칠판 보세요. 자, 볼게요. 자, 얘들아,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고자 할 때 이 나머지의 차수가 크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차로 나눴어. 근데 나머지가 1차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내가 2차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2차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차수가 클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준다라는 거죠. 다시 나눈다. 이 개념이 이제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에서 쓰이는 거야, 얘들아. 나머지가 크다면 나머지를 다시 한번 나눠준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fx를 x-6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나와있는 식에 대해서 xfx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양쪽에 x를 곱해서 xfx를 구하면 xfx는 여기다가 x를 곱하니까 x의 x-6분의 1의 qx 플러스 rx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3x-2분의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한데 얘를 3의 x-6분의 1이라고 써버릴 수 있고요. 주어진 얘를 저놈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얘로 나눠.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3을 만들어냈으니까 3으로 다시 나눠주시고 xqx를 써주면 여기가 이렇게 일단 따라오겠지. 얘는 rx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뭐냐면 내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일 수 있냐라는 거죠. 얘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1차 나눈다? 나머지가 1차야.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나눈다. 이 개념이 핵심이 되는 거야. 따라오니? 그래서 이 rx라는 놈을 3x 3x-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요거 이걸로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나누면 여기가 3분의 r이 따라와서 여기가 rx-6분의 r이 돼서 나머지는 6분의 r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주어진 얘를 3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3분의 r이고 나머지가 6분의 r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나눠주셔야 되고요. 그러므로 나머지는 이제 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그럼 몫이라는 놈은 전체를 3x-2분의 1로 다시 묶어. 자, 얘로 다시 묶은 거야. 얘로 묶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3분의 xqx가 따라오고요. 얘가 따라오죠. 그 다음 뒤에는 더하기 3분의 r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6분의 r이요. 됐니? 그래서 나머지 차수가 크다면 나머지를 다시 한번 나눔으로써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고쟁이 72번 가봅시다. 72번. 자, 시간 줄 테니까 먼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고쟁이 72번. 얘들아, 선생님 이거 풀기 전에 힌트 하나만 좀 줘볼게요. 힌트 하나만 줘볼게. 잘 봐.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냐면 a 더하기 b의 제곱을 a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천천히 구해보려고 하거든. 또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천천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a로 나누려면 일단 주어진 얘를 전개한 걸 생각을 해보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오니? 자, 그럼 내가 얘를 a로 나눠. 그러면 얘는 a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질 거고 얘도 나눠 떨어지겠지. 따라오세요. 그럼 나머지가 b제곱이야? 아니지. 나머지가 b제곱이려면 b제곱이라는 수가 a라는 수보다 작거나 b제곱이라는 수가 a라는 차수보다 나가야지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따라와. 오케이? 그래서 b제곱을 얘가 나머지일 수도 있지만 이놈의 차수가 더 크다면 얘를 a로 다시 나누는 애가 나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개념입니다. 이거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럼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얘는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를 a로 나누면 나머지가 뭘까? 나눠 떨어지죠. 나눠 떨어지고 나눠 떨어지죠. 그럼 얘가 나머지일 수도 있어. 물론 만약 얘가 4차고 얘가 3차면 나머지가 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이놈의 차수가 더 크다면 b세제곱을 a로 다시 한번 나눈 애가 나머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저 오른쪽 왼쪽 문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스타트. 자, 봅시다. 자, 일단 선생님이 좀 힌트를 줬는데 이게 일단 이해가 되려면 오늘 프린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어야지만 이게 잘 이해가 되는 거야. 자, 풀어볼게요. 자, 일단 내가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a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검산식을 세웠을 것 같아. 시험 때도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아. 그 다음에는 fx의 세제곱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에 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절대 망가뜨리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지금부터 세제곱을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a라고 생각하자. 얘를 b라고 생각하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뭐로 나눈 거야? a로 나눈 거야. 따라오니 치환을 해버리니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로 나눈 거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로 나누면 쟤를 굳이 써보면 선생님이 굳이 써보면 요거를 세제곱하는 게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저거를 제곱해야 돼 이거는. a 제곱 b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b가 x 플러스 2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 3a b 제곱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3a b 제곱. 그 다음은 b 세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얘를 뭐로 나눠? x 제곱 더하기 1로 나누고 싶다고. 그럼 얘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겠죠. 얘도 나눠 떨어지겠고 얘도 나눠 떨어지겠지. 맞아. 여기가 보여야 돼. 얘를 a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고요. 그럼 결론이 뭐야? 얘가 나머진가? 라는 의문이야. 자, 그럼 내가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지금 3차.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자? 맞아? 나는 얘가 나머지가 되죠. 됐습니까? 주가 놓쳤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나눠 떨어진다는 건 괜찮아요? 여기부터 놓쳤나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를 a, b라고 생각했을 때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써주고 이게 여기까지 이거예요. 그러면 얘 나눠 떨어지고 떨어진다는 거죠. 왜? 이 a를 똑같이 가지고 있을까? 얘가 a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결론은 얘로 나눈 애가 나머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얘로 직접 나눠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주어진 얘를 전개하시면 x세제곱 더하기 3a b제곱이니까 6x제곱 더하기 3a b제곱 그러면 12x 플러스 8인데요. 얘를 주어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니? 자, 그럼 여기 x가 따라오고 x세제곱 여기 더하기 x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 빼니까 6x제곱 더하기 11x 플러스 8이고요. 여기 6이 따라와서 6x제곱 여기 6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11x 플러스 2 얘가 답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한 답은 1번 얘가 답입니다. 따라오니? 이 개념 그대로 74번 보죠. 자, 보자. 자, 얘들아, 이 문제 일단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53번 플러스 72번 이렇게 가요.
사실 스킬이라고 써준 게 53번인가? 53 플러스 70 이렇게 갑시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다 막혔다면 53번 다시 공부하고 72번 다시 공부하고 그 문제 합쳐서 다시 풀어야 돼요. 내가 실제 공부할 때. 알겠니?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53번, 72번 풀었고 좀 전에 53번까지 풀었어. 선생님 어떻게 풀지 봐. 자, 일단 fx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네요. fx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요. 얘를 gx, x제곱 더하기로 나눴을 때 나는 이 나머지가 궁금하다라는 상황인 거거든. 당연히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어떤 놈이 나와야 될 거거든. 그럼 봅시다. 내가 진짜 너네가 약간 이 한 문제만을 난 맞추고 점수하겠다 학교 시험에서 난 이 한 문제만 맞추면 돼. 난 4점 맞아도 돼, 5점 맞아도 돼 라고 하면 세제곱하고 하면 답 나오겠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 세제곱에 대한 공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뭐냐면 53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스킬을 선생님이 얘기해준 거야. 여기서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면 되냐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 그냥 만들어. 자, 그럼 여기 뒤에는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와야지만 식이 똑같아진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어떤 문제냐? 얘를 A로 해봐. 자, 얘를 B로 할까?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뭐로 나누고 싶어? A로 나누고 싶어. 무슨 문제야? 72번 문제지? 숨겨놓는다고요, 여러분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바로 풀어야 돼? 이거 미쳐가지고 쓸 거야? A 세제곱 A 쓰는 거 아니지? B 세제곱을 A로 나누면 답이라는 거죠. 즉, B 세제곱 X-1의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얘가 RX다라고 해서 빠르게 찾아야 된다.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주어진 이거를 직접 세제곱하시고 이걸 나누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러면 이제 나를 풀어보시면 나는 XFX를 GX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거든. 그럼 XFX는 지금 얘가 FX니까 XFX는 X에 얘가 곱해져 있는 거죠. 얘가 XFX야. 아니, 주어진 얘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지. 얘가 궁금하다라는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똑같아. 얘의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보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앞에 X가 단순히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봐. 얘를 A라고 하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 앞에 X가 곱해져 있는 걸 A로 똑같이 나누는 거야. 그럼 다시 보자. X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될 텐데 여기까지는 어차피 나눠 떨어진다고. A를 가지고 있으니까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야? B세제곱뿐만이 아니라 B세제곱 X를 A로 나누는 나머지가 답이에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여기는 그냥 여기다가 앞에 있는 X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 나눠 떨어지니까. 결론은 B세제곱 X를 A로 X제곱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가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B 대신에 X-1의 세제곱을 대입해 주셔서 이거 세제곱하고 이거 곱한 다음에 이거로 직접 나눠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니? 따라왔어? 그래서 72번하고 74번 이따가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지금 질문. 어디 놓쳤어? 여기 노란색? 여기? 보면은 XFX를 GX로 나누는 거거든? 그럼 XFX를 지금 얘로 나눈다는 얘기야. GX로. 얘로. 그럼 똑같아. X에다가 단순히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전개하면 A 세제곱, 3A 제곱 여기다 X가 곱해져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를 A로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A로 나눠봤자 얘는 나눠 떨어지고 나눠 떨어진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를 A로 나눈 나머지가 답이 된다는 거죠.
위에 게 이해됐으면 아래 거 똑같아. 일단 선생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쉽게 풀어내셔야 돼요. 가볼게요. 자, 일단 이놈의 넓이가 4분의 8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의 반지름은 분명히 구했으리란 믿는다 얘들아. 반지름은 2분의 1 분명히 구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이 원은 그냥 일반적인 원이 아니라 저 원은 내접원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너네가 시험에서 내접원의 활용법을 그냥 머릿속에 박아야 돼 사실. 내신대를 하는 입장에서 시험에서는 내접원이 나오면 내접원은 어떻게 푼다라는 애초에 그 공식적으로 여기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내접원은 우리가 넓이로 접근하는 겁니다. 내접원이 나오면 머릿속에 그냥 박으세요. 내접원은 넓이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접원을 넓이로 접근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놈의 내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중심에서 접점에서 수직 표시하는 거 얘가 기본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얘가 가장 기본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냐면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가 이 한 변의 길이를 내가 A, B, C라고 하면 이렇게 삼각형 3개의 넓이로 쪼개져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 하나, 나머지 이 삼각형 하나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이 노란색의 넓이가 뭐가 되냐면 반지름이 R이라고 잡으면 되니까 노란색 삼각형은 2분의 1 AR, 빨간색 삼각형은 2분의 1 BR,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지. 흰색 삼각형은 2분의 1 CR이 되니까 내접원이 나오면 항상 쓰는 건 저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에 삼각형의 둘레에다가 반지름을 곱한 이러한 형태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내신 대비를 한다면 요거가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내접원의 활용법 넓이가 이렇게. 다음에도 물어볼 거야. 얘들아 내접원 나왔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대답은 넓이요. 얘가 답이에요. 됐으니까 근데 넓이요라고 대답만 하고 이 식을 못 끄집어내면 사실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인지 넓이요라고 하고 이 식까지 끄집어내야 돼. 이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자.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pH 세제곱 더하기 pi의 세제곱인데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줄게. 그럼 내가 구하려는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야. 그러면 주어진 얘를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12개가 있을 거다라는 거지. 그치? 뭐 a 더하기 b를 주고 a, b를 주면은 그게 뭐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쵸? 일단 식 하나 한번 찾아볼까? 첫 번째 식은 내접원이라고 했으니까 내접원에 대한 식을 세우면 될 것 같아. 내접원에 대한 식이 뭐다? 넓이다. 오케이? 그럼 넓이에 대한 식을 세울 건데 봅시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AB, 얘가 이 삼각형의 넓이지. 맞니?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에 둘레에다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둘레는 A 더하기 B 더하기 얘가 뭘까요? 얘가 뭐랑 똑같아요? A 제곱 반지름이랑 똑같죠. 보이셔야죠? 이거 스텝 2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얘가 반지름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이 길이가 5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더하기 5 이렇게 따라와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일단 식 하나를 정리하면 이 식 하나는 A, B는 A 더하기 B 플러스 5다라고 해서 식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야. 된 여기까지? 그럼 식 하나 더 꺼집어내자. 식 하나 더. 피탄가? 오케이, 좋습니다. 피탄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다라는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얘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끝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뭐 도형 같은 거 분명히 오늘 프린트 마지막 문제 있었거든? 그 문제는 하나의 식은 대놓고 주고 나머지 두 번째 식을 너네가 피탄가로 끄집어냈어야 됐어. 스텝 3 뭐가 달라? 둘 다 끄집어내게끔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둘 다 직접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는 방법, 내접원은 넓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피탄가 따라오세요. 자, 그럼 이제 답까지 한번 내보시면 주어진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뺀 게 25다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5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놈 대신에 a 더하기 b 더하기 5를 대입을 해버릴게요. 그러니까 괜찮니? 그 다음이 a 더하기 b를 보기 좋게 x라고 바꿔보면 x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5가
25 된다는 얘기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5가 0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주어진 x는 a 더하기 b는 무조건 양수겠지. 길 더하기 길이니까 x는 7이라는 얘기죠. 즉 얘가 7이에요. 그럼 a 더하기 b가 7이고 a, b는 더하니까 10이죠. 요거 가지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3스텝을 다 다룰 수는 없어.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실력은 한 바퀴 다 돌고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따로 너는 하자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 근데 꼭 봐야 될 문제는 지금 같이 다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붙였어요. 1번 요거. 1번 내저번에 대한 식을 쓰는데 내저번에 대한 식은 요거야. 요거. 삼각형의 넓이가 이가 된다는 거.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뭐야? 2분의 1 곱하기 1병 곱하기 높이. 맞아? 그 다음 걔가 뭐야?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5에 반지를 빠졌네. 오씨 계산 틀린데 그럼? 반지를 아니야. 2분의 1에 2분의 1 여기 2분의 1 빠졌어. 2분의 1 빠졌다. 그래서 답은 틀렸을 것 같아 얘들아. 근데 풀이는 요거니까 여러분들 풀이라서 가져가세요. 됐습니까? 답은 틀렸지만 여기 2분의 1 더 있어요. 틀린 건데 뭐 지금 뭐 하세요? 추리만 근데 저 외저번 공식이랑 내저번이요. 내저번 아 이게 좀 헷갈리다니까요. 보여 삼각형 기준으로 하면 저게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기준으로 하면 바깥에. 자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개념 먼저 할 건데 정말 빠르게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항등식. 뭐 항등식이 뭐냐 이런 이제 뭐 구닥다리식의 질문은 하지 않고 항등식에 대한 풀이만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의 풀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이 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문제가 항등식임을 먼저 알아야지 내가 개수비교를 풀든 수치대입을 풀든 어느 걸 선택해서 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항등식임을 대놓고 주는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항등식임을 대놓고 주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항등식임을 돌려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항등식이 뭐냐면 모든 x에 성립하는 걸 항등식이라고 하지. 그래서 문제에서 첫 번째로는 다음 항등식이라고 나와요. 다음 항등식.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항등식이니까 수치대입을 하든 개수비교를 하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두 번째로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나오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마찬가지로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또 다른 표현 알고 있는 거 있나요? 모든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 오케이, x값에 관계없이 x에 관계없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등식이다라고 해서 똑같이 읽어주면 되는 거야.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좀 낯서. 랜덤. 여러분들 랜덤이라는 단어 외우면 자위 옆에 뭐라고 있어? 무자위의 이거 말고 잠깐만요. 임의의라고 있지 않아요? 임의의 x. 랜덤 아무나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가 모든 x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고 항등식임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괜찮니?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수치를 대입해서 풀든 개수를 비교해서 풀든 어느 걸 선택해서 풀지는 여러분들의 이제 피지컬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개수 비교가 쉬울 것 같은데 이건 수치 대입이 쉬울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문제 하나 풀어보면 문제에서 ax 플러스 b가 3x 플러스 1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항등식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뭐가 쉬운 것 같아? 개수 비교가 쉽니? 수치 대입이 쉽니? 항등식은 좌우가 똑같은 식을 항등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는 a는 3이고 b는 1이면 된다라고 해서 개수 비교가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저는 수치 대입을 좋아하는데요. 수치 대입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란 말이야. 아무거나 두 개를 대입하는 거야. x에 0을 대입하면 b는 1이 이렇게 나와서 b는 1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원하는 거 아무거나 대입해. 제일 쉬운 걸 대입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 1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1은 3x 플러스 1이니까 3 플러스 1이니까
A는 3 이렇게 수치례으로 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얻어갈 건 뭐냐면 수치례으로 푸는 게 쉬울지 개수 비교를 하는 게 쉬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그거에 대한 방법을 얻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따라오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등식에 대한 풀이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수치대입과 개수 비교법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실제 이 개수 비교하는 건 우리가 전체를 막 전개해가지고 노가다는 식의 형태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ax 플러스 b에다가 3x 플러스 2가 있는데 얘가 뭐 6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8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만약 나왔어. 그러면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고 왼쪽을 전개해서 개수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이 개수비교는 약간 노가다의 형태거든. 어쨌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이 수치대입은 사실 노가다가 아니라 얘가 조금 더 머리를 쓰는 거야. 이 머리를 쓰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나머지 정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나머지 정리인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을 검산식으로 표현하면 fx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진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검산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검산식은 항등식이다. 이 말 괜찮을까요? 이 말 괜찮을까요? 검산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1을 내가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하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대. 그럼 얘는 사실 이거 나누면 직접 나눠보면 돼.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0이 나온단 말이야. 즉 이식하고 이식은 무조건 똑같은 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좌변 우변은. 검산식은 무조건 항등식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항등식이니까 얘를 전개하고 얘를 전개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수치를 아무거나 대입해서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아무거나. 그래서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에 qx를 지워줄 수 있는 x에 알파를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항등식은 검산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x에 알파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으니 x에 알파를 대입을 하면 f 알파가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얘가 나머지 정리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fx를 x-알파로 넣은 나머지는 f 알파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더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지우고. 자, 이런 fx가 있고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 거냐면 이놈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두 번째, 이놈을 x-1,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세 번째, 이놈을 x-1을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어내기만 하면 이제 나머지 정리가 조금 쉬워질 수 있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fx를 x-1로 나온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 바로 우리가 f1 이렇게 풀어버릴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해버리면 3 더하기 2 더하기 3-1이 나와서 7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주어진 얘를 이걸로 넣은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거든. 그럼 보세요. fx를 3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을 얘로 나누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놈으로 나눠버리면 뒤에 나머지는 몇 차가 와야 되지? 1차, 2하가 와야겠죠? 그럼 1차 이하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1차식으로 써버리면 얘가 1차 이하를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a가 0이면 상수까지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1차 이하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냥 1차식의 표현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a, b를 구하려면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하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준 거는 식을 2개 줬다라고 기억할 겁니다. 1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준 거는 식을 하나 줬다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되게 쉬워. 그럼 3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식을 몇 개 준 거야? 3개 줬다라고 기억할 거야. 4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식을 4개 줬다라고 앞으로 생각을 할 거야. 계속 그렇게 똑같이 풀어나갈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보는 순간 2차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가 필요한데 2차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식 2개가 바로 끝난다는 생각이야. 그럼 일단 어떻게 구하냐? xa를 대입하고 xa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xa를 대입하면 얘 날라가고 좌변이 7은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고요. 자, 2를 대입하면은 24 플러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1이 2a 플러스 b가 나오니까 이 두 개를 연립을 해버리면 a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겠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풀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얘가 핵심이야. 얘가 핵심. 자, 그러면 자, 이거 시간 줄 테니까 이거 먼저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일단 봐봐.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2차로 난 나머지는 식을 항상 2개 줬다라고 기억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이 나머지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구하는 방법이 지금 선생님이 2가지를 수고할 겁니다. 2가지. 2가지. 근데 이 2가지가 모두 다 별표 5개짜리로 너무나도 중요한 풀이에요. 모두 다 5개짜리. 2가지 풀이 갑니다. 자, 첫 번째로는 봐봐. 너네가 맨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에다가 맨날 1을 대입하고 싶거든. 1을 대입하면 문자가 2개니까 식을 하나밖에 못 끄집어낸단 말이야. 이 위에 있는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위에는 1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 2개가 나와. 하지만 여기는 1을 대입하면 더 이상 식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을 대입하고 그냥 멈춰서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1을 첫 번째는 대입을 해. 그 다음에 푸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 1을 대입을 하면 주어진 식은 1을 대입하니까 7. 얘가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서 딱 막혀. 딱 막힌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제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막히면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까지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한 문자로 통일해서 b를 7-a라고 하고요. b 대신에 7-a를 대입함으로써 일단 이렇게 가져갔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까지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선생님이 지금 좀 전에 바꾼 다음에 정리하라고 했지? 얘를 정리한다는 얘기는 주어진 이 a로 다시 묶어버리는 이 작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7을 왼쪽으로 넘겨. 7을 왼쪽으로 넘기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가 x-1의 제곱 qx 더하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도 x-1을 가지고 있고 얘도 x-1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 결론적으로 얘도 x-1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전체를 x-를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 얘도 x-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여기 1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1을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얘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3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거든? 따라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양쪽을 x-1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양쪽을. 그 다음에 다시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양쪽을 x-로 나눠버리고 다시 1을 대입하면 여기를 x-로 나누면 1차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니까 16은 x를 다시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1 대입하니까 16은 얘 0되고요. 얘 나눠버렸죠. 그러면 얘가 a가 된다라고 해서 a 값이 나온다는 거죠.
이 풀이를 일단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대입했어. 막혔네? 그럼 어떻게 하자?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하고 그 후에 또 방법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이게 첫 번째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1을 대입해봐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직접 나누면 항상 식 두 개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직접 나누면 그냥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완벽하게 조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식을 두 개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1을 대입하고 싶어. 대입해서 막혔네? 그럼 한 문자로 통일하고 식 정리를 하겠다. 또는 그냥 직접 나눔으로써 문제를 풀겠다.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이거 있죠? 요거를 지금 다시 한번 선생님이 말한 2번 풀이 말고요 1번 풀이로 다시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지금 풀어보세요. 이번 풀에서는 이걸 직접 나누면 돼요. 나머지 나눠. 1번 풀이로 직접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한 문자로 통일하고 식 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얘를 지우고 쓸 거거든요. 직접 쓰면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지우고 자, 여러분들 선생님 125번 한 문제 풀고 이제 질문 받을게요. 질문 이거 다 풀게요. 125번 넘어가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보면 안 됐어. 자, 일단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문제인데 볼게요.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주어진 예를 이걸 넣었을 때 문제를 보면은 몫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을 푸는 좀 괴물이 됐으면 좋겠는데 봐봐 얘들아.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몫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검산식을 활용하자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래서 일단 몫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산식을 계속 활용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주어진 예를 이걸로 나눈 몫이 나왔는데 나머지가 문제에서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안 나와있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를 내가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나머지를 내가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면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보면 2차로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가 1차가 나와. 그럼 내가 2차로 나온 나머지를 구할 때는 항상 2차는 식을 두 개 주고 있는 게 보여야 된다고. 근데 심지어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지 얘들아. 그럼 뭐 하고 싶어? x에 0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했어야 돼요. 나머지가 안 나와 있다고 나머지를 안 쓸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이 따라오니? 그때 나머지를 구하자. 자, x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5가 나오고요. 우변은 b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4가 나오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나오죠. 근데 b가 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즉 a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가 x 플러스 5라고 알고 있는 거야. 자, 이걸 맨날 놓치거든. 나머지를 안 나와 있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개념 문제가 됩니다. 자, qx에 대하여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 세연아,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거 뭐예요? 제가 1을 그쵸? 얘가 Q1이라고 보이셔야 돼요. 얘가 Q이라고 보이셔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게 내가 QX를 만약 A0 더하기 A1X 더하기 쭉 N차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줄 텐데 얘가 의미하는 게 A0, A1, 쭉 가서 An까지 합 Q1을 의미한다라고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QX의 모든 항의 개수의 합 QX의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 의미하는 건 Q이다라는 이 세 가지가 다 보여야 되는 문제예요.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딱딱딱 이루어져야지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갈게. 내가 지금 구하려는 건 Q1이야. Q1. 그러면 주어진 이 검산식에다가 검산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죠. 근데 내가 구하려는 게 Q1이니까 X에 1을 대입해서 Q1을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여기까지 따라올까?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X에 1을 마지막으로 대입해 보시면 1 대입하면은 8이 나오고요. 1 대입하면은 얘가 2가 나오고 2배의 Q1 더하기 1 대입하니까 6이 나오죠. 결론 Q1은 1이다라고 구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므로 답은 1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따라오세요. 이 정도는 이제 학교 시험에서 한 중간 번호쯤 될 것 같아요. 10번, 11번 이 정도의 느낌.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자, 한 장만 오른쪽으로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얘들아, 왼쪽에서 115번 잠깐 눈으로 봅시다. 115번. 115번.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A0가 의미하는 게 상수항, A12가 의미하는 게 최고차항 개수. 이해되세요? 115번. 그 다음에 짝수차는 1 대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연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다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하나하나 유형인 거야. 됐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85번하고 연관지어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준 거고, 이제 이어서 87번, 89번 갈게요. 이거 뭐야? 나머지 정리를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우리 반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6이다 하면 끝이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가 6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면 안 될 게 뭐냐면 x의 12제곱 더하기 a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습관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검산식을 활용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검산식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나머지 정리, 즉 1차식으로 나머지가 나오면 얘는 검산식을 활용하지 마시고요. 바로 나머지 정리로 쓰는 습관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너무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검산식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활용되는 경우는 검산식을 굳이 활용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계십니까? 이것만 주의하세요. 나머지 정리 활용하는 경우는 검산식을 활용하지 않는다. 어쨌든 87번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89번.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3x 플러스 5라고 나왔고요. 문제에서는 x 플러스 2의 px 마이너스 4를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애를 보면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가 바로 활용이 되죠. 그쵸? 세연아, 내가 얘를 x만 새로 나온 나머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P 마이너스 x1 대입하니까 여기도 표현해 주셔야죠. 3의 P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을 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빠르게 바꿔줘야 된다 얘들아.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리고 주어진 예를 보면 숫자 2개를 대입하고 싶지. 그렇지? 1을 대입하고 싶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싶어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이렇게 따라오세요. 근데 문제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대입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1입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90번 갑시다. 90번. 남혜정이가 많이 약한 학생이 있나 보다. 자, 봅시다. 유경아, 요거 보면 검사식 쓸 게 아니라 바로 써야죠. 뭐라고 써야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사랑아, 요거 뭐라고 써야 되죠? 네, 이렇게 바로 쓰셔야 돼요. 검사식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유리야, 내가 이걸로 나누고 싶어. 2차로 나눴네. 그럼 나머지 뭐라고 쓸 거야? 1차 뭐? 오케이, A.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문제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해. 식 2개 필요한 게 여기 딱딱 나와 있는 거야. x에 3을 대입하면 f3은 3a 플러스 b인데 걔가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데 걔가 4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연립하면 a, b의 값이 나왔고요.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가서 91번 갑시다. 91번.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예를 보면 주어진 fx를 2차로 나눈 나머지를 줬어. 그럼 2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식 2개를 끄집어내면 되는데 여기는 x에 2로 대입해도 되고 마이너스 1로 대입해도 되니까 식 2개가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야. 하지만 얘가 제곱일 때는 직접 나눠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 그것만 조금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때는 일단 식 2개를 바로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번만 보여줄게. fx를 x-2 x 더하기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f는 2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2는 2니까 이렇게 식 2개가 나오니까 얘는 이제 쓰임을 다 하는 거야. 2개를 끄집어냈으니까.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주어진 얘도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다시 써줄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 g0은 마이너스 5고요. 그 다음에 g-는 마이너스 79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쓰임을 다 한 거야, 지금. 됐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구하려는 게 뭐냐면 1차로는 나머지네.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쓸 수 있겠지? 내가 구하려는 건 3f-2 마이너스 g-1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대입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놈의 쓰임을 다하기 위해선 2차로는 나머지를 준 거는 식 2개가 나오면 얘는 그냥 다 써버린 거야.
하지만 친구들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직접 나눠서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94번 갑시다. 94번 지울게요. 자, 94번에 벡터 3개 쳐주시고요. 94번. 이제 봄이니 얘들아? 지금 이제 따뜻하지 않아요? 아직 춥나? 아침에 추워. 아침엔 추워? 고등학교 급식이 맛있어요? 중학교 급식이 맛있어요? 고등학교가 맛있어요? 중학교가 맛있어요? 차이 없어요? 자, 보자. 얘들아, 이 문제를 한 번 푼 친구는 계속해서 푸는데 한 번 못 푼 친구는 계속 못 푸거든? 이유는 단 하나야. 풀이 습관 때문이야. 풀이 습관. 풀이 습관을 고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울 거야. 어떤 풀이 습관을 가져가야 되냐면 계속 강조합니다. 자, 문제에서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얘는 얘가 검산식을 활용한다라는 거.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검산식입니다. 나머지 정리로 표현이 되더라도 나머지 정리로 표현이 되더라도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검산식을 활용을 해야 돼, 얘들아. 두 번째는 문제에서 나머지 정리가 보이면 얘는 검산식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서 그 식을 써버릇하는 연습을 해야 돼. 이 두 개를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이 문제가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거야. 그럼 가볼게. 자, 일단 fx를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나와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검산식을 써야 돼. 검산식을 써보면 fx는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5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 검산식을 활용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은 fx를 요걸로 나눴대요.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따라오십니까? 자, 그럼 여기는 3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 두 개를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겠지? 식 두 개 바로 끄집어내자. 자, 3을 대입하면 f3은 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이거 쓰임을 다 일단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마지막 이렇게 놓으면 안 돼. 내가 구하려는 게 뭐다? q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주면 이제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을 거야. 내가 구하려는 게 q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검산식 활용할 거지.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를 검산식으로 써버리는 순간 굉장히 헷갈려서 맨날 못 푼다고. 나머지 정리는 검산식을 쓰지 않아야지만 쉽게 풀리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은.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을 속 대입을 해주시면 f 마이너스 1은 q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고요.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는 놈은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얘를 검산식을 써버릇하면 못 풀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니까? 넘어갈게요. 답이 없네요? 쟤뭐 틀렸나요? 1 대입하면 3q 아, 오케이. 얘가 3q.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q1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6. 그렇죠. 자, 넘어가서 95번 갑시다. 95번. 잠깐만, 자, 지울게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천천히 따라가 보면 얘가 얘를 5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고 나왔고요. x를 50이라고 하겠고요. 자, x를 50이라고 하면 주어진 얘는 100-2니까 얘를 2x-2라고 쓸 수 있고 얘는 100-1이죠. 얘는 100 플러스 3이죠.
이놈을 이걸로 즉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자연수의 나눗셈을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주어진 가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고요. 가는 3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여기다가 x의 마이너스 1을 바로 대입하면 되죠. 나머지 정리에 의해. 그래서 x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나머지는 자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30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나가 마이너스 30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x에 50을 대입하면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fx를 x 플러스 1 나눴을 때 몫이 있겠고 나머지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x에다가 50을 다시 대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x에 50을. 자 그럼 x에 50을 다시 대입하면 걔가 98 곱하기 99 곱하기 103 따라오고요. 여기다가 50을 대입하니까 52에 q50 마이너스 3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봐봐. 내가 얘를 5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마이너스 30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없지? 오케이. 자연수의 나눗셈은 나머지가 음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52를 더해줘야지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내 마음대로 51을 더했으니까 51을 다시 빼줘야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가 나머지가 되고 이 51을 여기다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묶어버리면 52에 Q50 마이너스 1 더하기 22가 되니까 나머지는 22가 이렇게 써버리시면 돼요. 됐니? 나머지가 음수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넘어가서 97번 갑시다. 97번. 자, 97번. 가윤아, 요거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죠? 얘가 의미하는 거 불러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거 불러보세요.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네? 여기다가 이걸 대입하나요? 아니 그거 말고 요거 보면 얘 나머지 정리죠. 1차로 나온 나머지가 나온 거니까. 그럼 나머지 정리 식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x에 뭘 대입한 거야? 얘가 0이 된 애를 대입하는 거지 나머지 정리인데. 알고 있는 거 맞니? 그러면 x의 3분의 1을 대입한 게 0이다 이렇게 봐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나머지 정리로 x의 3분의 1을 대입한 f3은 0이다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럼 f3은 0이다를 활용하면 a 값이 나오고요. a 값이 나오니까 f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나머지 정리를 계속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이게 질문이 좀 많이 나왔지 않나 싶다. 자, 99번. 자, 봅시다. 서연아, 내가 px를 x-1, x-6으로 나눌 때 이 나머지를 잡으면 나머지는 ax 플러스 b라고 잡힐 것 같아. 그쵸? 그럼 내가 이 ax 플러스 b를 구하려면 p 몇하고 p 몇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p1하고 6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도 거꾸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필요한 상황이야. 그럼 이걸 구하려고 이제 위를 한번 다시 쳐다보겠다는 것 뿐이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도 중요하다. 역순으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그럼 서연아, 요거 나머정리식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P4는 좋습니다. 그 다음 시영아, 이거 나머정리로 한번 불러보세요. P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죠. 그럼 P 1에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했나요? 뭐야, 근데 P 여기 없는데? 이거 잘못 썼나? 잘못 썼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6이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침 P라고 P6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끝났다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1 대입하고 6 대입해서 이거 연립하면 답이에요. 생략. 자, 넘어가서 103번 갑시다. 그래요? 얘들아, 이거 혹시 구멍 메꾸기 놀이 하시는 분 계시면 시험 때는 구멍 메꿔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이 참고하세요. 구멍 열심히 메꿨나요? 시험 때는 그거 메꾼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구멍 메꾸는 방법을 바꿔야겠지? 그치? 시험 때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거 뭐 쉬운 문제 때도 나오고. 구멍 메꾸는 건 최고의 방법이야, 이거. 데뷔할 때부터 메꾸는 거는 안 좋죠. 자, 이렇게 있대요. F1을 구하여 라는 문제네요. 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예를 여러분들이 식을 가지고 완벽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구멍 안부터 막 실단으로 이렇게 메꾸는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이거를 먼저 하는 거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 다음 이 식에 의한 게 뭐야? 그놈의 몫을 다시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얘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완벽하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fx를 내가 x 플러스 2로 나눴는데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는데 그 나머지가 3이다라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 몫이 지금 어디 따라오는 거냐면 몫이 여기가 지금 qx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식이 의미하는 건 뭐야? 이 몫을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몫이 오고 나머지가 얘란 얘기지. 이 두 번째 식을 쓰면은 q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몫이 2x-3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구멍 메꾸기 놀이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어.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fx니까 fx는 주어진 qx를 여기다 쏙 대입하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에 2x-3 플러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전개한다.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2x-3 플러스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지. x 플러스 2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하려는 이렇게 하면 되죠. F는 여기다 1 대입하면 답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저런 예를 이렇게 식을 계속 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스텝에서는 아마 이걸 메꿔봐서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이걸 할 줄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끝! 응?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거. 여기 마이너스니까 아니라 여기 잘못 썼대요. 여러분들 집중 안 해요? 아, 선생님 이거 문제 잘못 쓰면 이거 얘기해 주셔야죠. 이거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x1 대입하면 답 나오나? 1 대입해볼게요. 답은 8인가? 왜 틀렸어 그럼 이번에? 저기 x 플러스 5를 넣으셔야죠. x 플러스 2 플러스
아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려고요? 이 말인가요? 그럼 다시 1 대입하면 여기가 2인가요? 그럼 답은 4인가요? 오케이. 됐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은 끝났고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또 이어서 할게요. 투스텝. 이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사실 투스텝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아니야? 자, 조금 맛은 봤죠 우리가. 자 지금이다. 혹시 오늘 10시까지? 네. 자 얘들아 111번 해보세요. 111번. 다음 주에 시험 볼몇 시잖아. 다음 주에 9시 반에 시험. 자 111번 해보세요. 111번. 다음 주. 그리고 지금 투스텝 하는 것들 바로 시험 다시 볼 겁니다. 오늘 칠판에서 했던 것들 이따가 다시 바로 여러분들 오락 다시 시킬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잘 봐야지 너네 나중에 집에 가서 과제할 때 그냥 좀 편해요. 켜졌는데? 그쵸. 코멘트 안 했어요. 자, 갈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3차식이라는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렇지? 자, 그럼 일단 fx가 주어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어. 근데 내가 여기를 qx라고 놓는 순간 1차 탈락인 거야. 3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몇 차식이 와야 돼? 1차식이 온다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잡아주는 게 베스트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은 f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fx 플러스 6은 여기에다가 6을 더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다 이 6을 더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여기 xfx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했어? 유의식 세우고 x 못했잖아. 맞아? 여기 더하기 6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6을 더해야지. 여기다가 6을 더하면 ax 더하기 b 플러스 6이라는 애가 x제곱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인 거야. 자, 여기도 몫이 나오겠죠? 맞아요? 근데 몇 차 나와야 돼? 1차 나와야겠지? 3차식이니까.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잡을래? cx 플러스 d라고 잡을래? 아니네. 그럼 2차 탈락자야. 왜 cx 플러스 d는 별로야? 그치? 최고차원 개수 a는 변함이 없으니까 ax 똑같이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정? 그 다음 뒤에는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C랑 잡아주는 게 좋겠다.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못했으면 그냥 뭐 문제 푸는 거 포기했어야지. 대신 못 풀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F0은 2라고 줬기 때문에 F0은 2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F0은 갑니다. X0 대입하면 자, 0 대입하면은 뭐 여기다가 먼저 대입할까요? 자, 여기다가 0 대입하면 B는 2가 이렇게 나오나? 맞나요? 그래서 일단 B는 2라고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fx의 상수항이 2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fx의 상수항이 2다. 자, 그럼 fx의 상수항이 2니까 이놈의 상수항은 몇이야? 8이 돼야겠지? 얘들아 다시 여기가 2란 얘기는 fx의 상수항이 2란 얘기잖아. 맞니? 그럼 이 전체의 상수항은 뭐가 돼야 돼? 8이 돼야겠죠. 그걸 왜 궁금했냐면 여기는 C를 사실 구할 수 있거든. 이 전체의 상수항이 뭐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C가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그럼 잘 봐. 내가 구한 B하고 C라는 거를 다시 대입해가지고 식을 써보면 여기가 2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ax 플러스 2 플러스 6이라는 놈은 x제곱 플러스 2에 ax 플러스 4가 되는데 주어진 이 식은 무슨 식 같아? 항등식이죠. 크게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이 식은 검산식이자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a를 구하기 위해선 항등식의 풀이가 두 가지야. 개수비교랑 수치대입 두 가지라고. 어떤 게 편해 보여요? 어떤 게 편해 보여요? 수치대입이 좀 편할 것 같아, 선생님은. 왜냐면 문자가 하나니까 수치를 하나만 대입하면 a가 나오거든. 근데 답지는 개수비교로 갔다. 답지는 요거를 전개해가지고 a라는 개수를 비교해서 찾았어. 근데 사실은 수치대입이 더 쉬워. 그래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1을 그냥 대입할게. 자, x에 1을 대입하면 잠깐만요. a가 안 나와요. 자, x에 1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왜 안 나오는지 한번 봐봐. 여기가 3에 a 플러스 2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1 대입하면은 3에 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3a 플러스 8은 3a 플러스 8이어서 이건 a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a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값과 여기는 이 값이 같아져 버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x의 선생님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6이 나오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8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12가 나오니까 이 a가 4, a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개수 비교를 하든 수치를 하든 상관은 없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가 2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f1은 여기다가 1을 대입하니까 답은 3 곱하기 4를 해서 1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됐니? 얘들아, 이거 문제 다시 한번 음미 좀 해. 한 2분 정도 줄게.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 px가 이러한 형태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얘가 모든 x에 성립한다 이런 얘기가 있나요? 네, 얘가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항등식에 대해서 저 a, b, c, d를 구하려면 우리는 이제 수치 대입을 하든 개수 비교를 하든 너네가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야. 그 중에 편한 거를 찾아나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얘를 이거를 막 맨날 안 푸시는 분이 있는데 P3X가 뭔지 쓰기만 하면은 그냥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P3X가 뭔지부터 천천히 알아보자. n에다가 3을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럼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여기 마지막 끝이 3을 대입하니까 x-2에서 끝이 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x부터 시작해서 x-2까지를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래서 P3X가 뭐냐면 A에 x부터 시작해서 x-2까지를 써버리는 얘가 P3X가 된다는 얘기야. 됐니? 우기면 안 될 게 뭐냐면 n3 선생님 여기 x만 쓰고 여기 x만 쓰는데요. 그게 아니야. x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냥 써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P2X가 뭔지를 보면 P2X는 2를 대입하면은 x-1에서 끝나지. 여기까지 써달라는 얘기야. x부터. 그래서 P2X는 x에 x-1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그러면 P1X는 여기 1 대입하면 x에서 그냥 끝나죠? x에서 시작해서 x에서 끝나. 그냥 x란 얘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자, 그러면 좌변이 우변하고 똑같아야겠구나. 개수 비교가 편해 보여요? 수치 대비 편해 보여요? 수치 대비 조금 더 편할 거다라는 거예요. 대입할 수 있는 형태가 너무나도 쉽게 보이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개수 비교에서 물론 답은 나오겠지만 수치 대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치를 어떤 걸 대입할 거냐? 0 대입하고 이 각각이 0 되는 것도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고 그 다음 2 대입해야 돼. 그럼 잘 봐. 문자가 지금 A, B, C, D 4개란 말이야. 근데 내가 대입할 건 지금 3개밖에 없어. 그럼 A, B, C를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하나를 더 대입하거나 나머지 하나는 조금 더 쉽게 구하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놓쳤니? 다시. 문자가 4개니까 사실은 4개를 대입해야 돼. 근데 딱 봐도 대입할 수 있는 게 3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A, B, C, D 중 사실 하나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걸 구할 수 있을까? D, B, D. 또 어떻게 쉽게 구하죠?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건 상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D는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여기는 상수가 안 나와요. 상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래니? 그 다음 사실 A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A는 최고차원 개수지? 그래서 A도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 너네가 혹시 스튜디오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 대입해서 연립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선생님 말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x에 0을 대입하고 막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아마 연립하면 a, b값 다 나올 거예요. 됐나요? 이건 여기까지 풀게요. 이따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넘어가서 118번 갑시다. 118번 그리고 118번 옆에다가 120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둘이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푸셨나요? 시간 풀었어? 음미 중입니다. 자, 칠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기본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 문제는 요거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원스톱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풀었던 문제거든. 내가 주어진 예를 보면은 F1은 2라고 구할 수 있고, 예를 보면 F2는 3이라고 구할 수 있어. 그치? 그럼 내가 이걸로 나온 나머지를 써보면,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나오고 여기서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 얘네를 알고 있으니까 답을 낼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이제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그럼 너네가 이 문제는 풀었는데 저 문제를 못 푼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봐봐 여기에서는 스텝 1은 F1하고 F2가 마침 내가 딱 필요한 곳에 딱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 너네가 여기서 얘를 구하면 P1은 아마 구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얘로 나오는 나머지를 구하려면 사실 뭐가 필요하니? 여기다가 1을 대입한 P1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P3이 필요하지? 얘는 대놓고 준 거야 F1하고 F3을. 근데 여기 이제 스텝 2를 풀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선이한테 물어봤어. 요거를 내가 풀려면 뭐가 필요해? 라고 물어봤을 때 F1, F2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단 말이야. 똑같이 요것도 본 순간 내가 필요한 건 P1하고 P3이 필요한 건 알고 있어. 근데 이거를 구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야. 이걸 구하면 답을 낼 수 있는데 이걸 구하려고 안 하기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봐. 여러분들 풀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나머지 정리 분명히 썼을 거예요. 1 대입하면 P1 플러스 3은 6이라고 나와서 P1은 3이라고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처리가 됐어. 됐니? 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P3을 구하려면 여기를 봤어야 돼. 이거 활용 안 하고 있잖아. 맞니? P3이 맞나? 네. 맞네요. 자,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구하냐에 대한 얘기예요. P3을 어떻게 구하냐. 자, 그럼 나는 이것도 활용할 거고, 그 다음에 더욱이 나가서 P1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X에 뭘 대입해야 될까? 네. 0을 대입해서 P3은 P라는 식을 끄집어내서 P3을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 좀 느끼세요? 얘는 대놓고 줍니다. 하지만 여기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뭔지를 갖고 이거를 찾는 문제를 다시 하나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괜히? 그래서 P3하고 P1이 같다라는 걸 끄집어내서 아, P3도 3이구나라는 걸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x 플러스 1의 px 얘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될 텐데 x에 1을 대입하면 2배의 p1은 a 플러스 b인데 p1이 3이니까 얘가 6이라고 알 수 있고요. x에 3을 대입하면 4p3은 3a 플러스 b인데 p3이 3이니까 얘를 10이라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연립하면 a, b 값이 나와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차이점 느끼세요? 여기선 내가 필요한 걸 찾아 나가는 하나의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심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120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120번도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세나 따라하고 있니? 세나? 네. 따라하고 있어? 진짜 미친다.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세나 잠 깨세요. 졸리면 잠깐 섰다가 다시 하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이식을 가지고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아직은 딱히 없습니다. 자, fx를 x로 나머지란 얘기는 x에 0을 대입하면 3이 나온다라고 해서 일단 무조건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쓰임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fx를 요걸로 나눈 건데 제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나머지가 ax 플러스 b 요걸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똑같아. 내가 이걸 구하려면 내가 필요한 게 뭐야? F1이랑 F2가 필요한 거지. 근데 지금 뭐만 나와 있어? F0만 나와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너희가 이걸 찾아야겠다라는 생각만 들면 찾을 수 있어. 그 생각이 드냐 안 드냐에 대한 차이야. 그럼 F1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X에 0 대입하면 F1 나온다는 거죠. X에 0을 대입하면 F1은 F0 여기 0이지? 얘가 되니까 F를 3이라고 너희가 구하는 거야. 따라오니 그 다음 F2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F2는 F1 플러스 3 마이너스 1 즉 F1이 3이니까 얘가 5가 나온다라고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걸 직접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8번, 120번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필요한 걸 찾아나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124번 심화라고 써놔야 되라. 124번 심화 124번 그리고 시험 갑시다.
봅시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24번 3차식 fx라고 나와 있고요. 가조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머 정리를 활용해서 f-3을 이 바로 써줘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조건부터 천천히 해석하면 되는데, 자, 나조건이 의미하는 건 fx를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목하고 나머지가 같대. 자, 근데 여기를 몫을 qx라고 잡을 게 아니라 지금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나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fx를 x 더하기 3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인데, 보자. fx를 x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얘가 뭐 궁금하다라는 거 같아. 나머지는 뭐 2차식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식을 세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게 f3은 2다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할 생각은 했니? 여기다가? 그래, 했어야 돼. 자, 그러면 f-3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얘가 2 요렇게 나오거든? 맞니? 그 다음에 너네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을걸? 그쵸? 여기서 막혔을 거예요. 그럼 막혔을 때 어떻게 하자?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하자. 여기까지가 거의 기본 공식이야, 얘들아. 막혔을 때 어떻게 하자?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하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자, 보자. 그러면 b를 3a 플러스 2라고 한 문자로 통일하고 b 대신에 3a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정리하자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답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대신에 3a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여기도 b 대신에 3a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쓸 수 있는데 쟤는 미안하지만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정리는 a까지 묶어서 걔가 정리가 마무리까지 된 거야. a까지 묶어서.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x 플러스 3의 제곱에 a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3 플러스 2 나오고요. a로 묶어버리면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이렇게 이쁜 형태가 보여요.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를 해야지만 보이는 문제인 거야. 문제가 좀 건방져요. 이렇게 안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그냥 공식화해서 계속 활용하세요. 막혔네?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까지 해나가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될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얘를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전개합니다. 얘가요. a의 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나오고요. 그게 곱해지니까 2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a의 x 플러스 3 플러스 2 여기까지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x 플러스 3의 세제곱으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나눠 떨어지죠. 그럼 얘를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차이 때문에. 얘가 나머지는 아래쪽은 2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a의 x 플러스 3 플러스 2 나머지를 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를 구했어. 그럼 내가 이제 a를 구하려면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식이 여기 이용하고 나와 있는 거야. R0은 R-2가 둘을 풀어버리면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18 더하기 3a 플러스 2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2예요. 그래서 풀어보면은 이 a가 마이너스 16이 나와서 맞나? a는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이라고 구했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8.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게 f-4니까 마지막으로 f-4를 구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 8 마이너스 4 대입하니까 더하기 2 더하기 8 더하기 2 하니까 답은 4 이렇게 나옵니다. 틀렸어. 왜 틀린 거야? 계산 잘못했어요? 요즘 계속 여기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 더하기 8이죠? 8이라고 썼는데 내 글씨 잘못 읽었네. 그러면 답 20이네요. 20.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분명히 똑같이 진행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자로 통일하고 정리하자라는 그거를 계속 습관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끝!